허리 때문에 앉지도 못하겠고, 무릎은 계단 내려올 때마다 툭툭 빠질 것 같고, 이러다 진짜 못 걷는 거 아냐? 이 말 혹시 오늘 아침에도 속으로 되뇌셨나요? 그렇다면 지금 이 영상을 절대 끄지 마세요. 지금부터 단 3분 제가 알려드리는 이 동작 하나면 그 끊어질 듯한 고통이 말도 안 되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것도 주사도 약도 없이 집에서. 그리고 이건 한두 사람 얘기가 아닙니다. 지팡이를 놓고 자전거를 다시 탄 분도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은빛지의 가족 여러분, 저는 한의학 박사 이성만입니다. 서울에서 30년 넘게 수천 명의 환자분들을 진료했고, 지금은 제 고향 남원에서 진료소를 운영하며 몸이 아파도 병원 갈 엄두조차 못 내는 어르신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이런 말씀을 듣습니다. 선생님,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픈데요. 도대체 어디부터 치료해야 해요? 주사 맞아도 소용없고 약은 먹을수록 속만 쓰려요. 그럴 때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허리 아프시면 허리부터 푸는 게 아닙니다. 무릎이 아프셔도 무릎을 먼저 만지면 안 됩니다. 그 통증의 시작은 엉뚱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바로 발바닥입니다. 믿기지 않으시죠? 그런 분들을 위해 저는 오늘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시니어 분들을 위한 맞춤 채널 은빛지의 가족 여러분,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은 반드시 이 세 가지 변화를 느끼게 됩니다. 첫째, 아침에 일어났을 때 뻣뻣했던 허리가 부드러워집니다. 둘째, 계단 내려갈 때 무릎이 툭 끊기는 느낌이 없어집니다. 셋째, 약을 먹지 않아도 통증이 확연히 줄어듭니다. 이건 이론이 아닙니다. 저희 진료소를 다녀간 수많은 어르신들이 입을 모아 증언하신 변화입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열쇠가 바로 발바닥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직접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하루 딱 3분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혼자서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효과가 없다면 당장 멈추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단 3일만 따라 해 보십시오. 당신의 무릎과 허리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첫 번째 지점. 몸의 기초가 무너지면 어떻게 되는지 그 이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릎이 너무 아파서 주사를 맞았는데 며칠 지나니까 이번엔 허리가 더 아픈 거 있죠? 진료소에 오시는 어르신들 중에 이런 말씀 자주 하십니다. 저는 조용히 물어봅니다. 처음 아프셨던 게 무릎이셨어요? 허리셨어요? 그러면 대부분 고개를 갸웃하시며 이렇게 답하세요. 글쎄요, 처음엔 무릎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허리까지 같이 아팠어요. 그럼 저는 다시 여쭤봅니다. 혹시 발바닥이 뻐근하거나 오래 서 있으면 불편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잠시 생각하시다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이시죠. 맞아요. 요즘 발바닥이 자갈밭 걷는 것처럼 딱딱해요. 이겁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해요. 발바닥은 단순히 걷는 부위가 아닙니다. 우리 몸의 균형과 충격을 흡수하는 기초입니다. 기초가 무너지면 그 위에 있는 무릎과 골반, 허리까지 줄줄이 무너지게 돼요. 제가 치료했던 김남순 할머니도 비슷한 사례였습니다. 75세셨고 무릎이 너무 아파서 집 앞 텃밭에도 못 나가셨죠. 이젠 수술해야 하나 봐요. 그 말 듣고 제가 발바닥을 살펴봤더니 중앙 아치가 완전히 굳어 있었어요. 마치 딱딱한 나무 껍질 같았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전혀 몰랐어요. 발은 원래 딱딱한 줄 알았어요, 선생님. 그 말씀이 저를 더 안타깝게 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감각도 무뎌지기 때문에 몸이 굳어가도 자신은 잘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하루 3분 골프공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TV 보시면서 혹은 잠자기 전에 의자에 앉아서 양말 벗고 발바닥에 골프공을 놓고 굴리시는 거예요. 먼저 발 중앙 아치 부분을 앞뒤로 천천히 굴려주세요. 어디가 딱딱하거나 찌릿한 느낌이 드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 자리가 오늘 꼭 풀어야 할 곳입니다. 그 지점에서 멈춰서 5초간 눌러주세요. 그 다음 발 안쪽과 바깥쪽도 옆 방향으로 살살 굴려줍니다.
처음엔 아프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건 굳어있던 근막과 조직이 풀리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통증입니다. 절대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뭔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남순 할머니는 그렇게 매일 저녁 5분씩 실천하셨고 일주일 후엔 무릎 통증이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선생님, 진짜 거짓말 같아요. 텃밭에도 나갔고 손녀 손잡고 동네 한 바퀴도 돌았어요. 그 말 들었을 때 저는 그냥 웃었습니다. 이건 놀라운 일이 아니라 우리 몸이 스스로 회복하는 원리를 제대로 따라간 결과니까요. 이 방법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단 하나, 포기하지 않고 3일만 해보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지점으로 가볼까요? 무릎 통증의 또 다른 핵심, 바로 종아리 중앙입니다. 두 번째로 풀어야 할 지점은 종아리 정중앙입니다. 무릎이 아프신 분들 중에 이 부분을 모르고 그냥 지나치시는 분이 정말 많습니다. 사실 종아리 중앙은 무릎과 발, 골반, 허리를 연결하는 하체의 중간역 같은 곳이에요. 이곳이 굳으면 충격이 흘러갈 길이 막히고 그게 고스란히 무릎에 몰립니다. 무릎이 꺾이는 느낌, 계단 오를 때 힘이 빠지는 증상, 심하면 허리까지 뻐근해지는 원인이 바로 여기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에 윤영철 어르신이라는 분이 오셨습니다. 올해 80, 무릎 통증으로 15년 가까이 고생하셨고 퇴행성 관절염이라는 진단 아래 주사만 수십 번 맞으셨더라고요. 결국 병원에서는 수술을 권유했습니다. 선생님, 수술 말고는 방법이 없대요. 무서워서 혹시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그 눈빛에서 절박함이 느껴졌습니다. 제가 윤 어르신의 종아리를 만져보니 무릎 뒤쪽 5cm 아래 정중앙 지점이 마치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근육이 아니라 마치 단단한 멍울 같았어요. 여기를 살살 풀어드리자. 선생님, 무릎이 좀 가벼워졌어요. 처음 듣는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종아리 중앙이 굳으면 아킬레스건을 타고 발뒤꿈치로 위로는 무릎 뒤쪽으로 압력을 당기게 됩니다. 결국 무릎 관절이 비틀리면서 걸을 때마다 미세하게 충돌하고 그게 반복되면 관절이 점점 닳게 되는 거예요. 마치 문이 삐걱거릴 때 경첩이 틀어져 있으면 아무리 기름칠해도 결국 문짝이 망가지듯이요. 그래서 무릎이 아프신 분들은 꼭 종아리도 같이 풀어주셔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무릎 뒤쪽에서 발목 사이의 딱 중간 지점,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의학에서는 이 지점을 승산이라고 부르는데요. 기운이 뭉치기 쉬운 자리입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의자에 앉아서 무릎을 편하게 구부리시고 양손의 검지와 중지로 종아리 뒷면을 눌러주세요. 특히 중앙선을 따라 아래로 천천히 내려가며 딱딱한 부위가 있으면 거기에서 잠시 멈춰서 원을 그리듯 부드럽게 눌러줍니다. 10초 정도 눌러주셨다가 아래 방향으로 쓸어내리듯 마사지해 주세요. 다 하신 뒤에는 양손으로 종아리를 감싸고 무릎에서 발목 쪽으로 한 10번 정도 훑어내리면 혈류가 확 살아납니다. 시원한 느낌이 올라오실 거예요. 윤영철 어르신은 이 마사지를 아침 저녁으로 일주일 하신 뒤 무릎에 툭툭 끊기던 느낌이 거의 사라졌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운 건 허리까지 안 아파졌어요. 선생님, 종아리 때문이었네요. 이 한마디였습니다. 통증은 한 곳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한 군데가 뭉치면 그 고통은 연결된 다른 부위를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항상 고통의 출발점을 찾아야 합니다. 지금 종아리를 한번 만져보세요. 딱딱한 부분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그게 신호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풀어줘야 할 자리입니다. 이제 마지막 핵심 부위 하나만 남았습니다. 허리를 아무리 주물러도 물리치료를 받아도 도무지 시원하지 않으셨다면 그 통증 엉뚱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엉덩이 옆에서 시작된 걸지도 모릅니다. 세 번째로 풀어야 할 곳은 바로 고관절옆 근막, 쉽게 말하면 엉덩이와 허벅지 사이, 바지 주머니를 손 넣을 때 그 위치쯤 되는 부위입니다. 이 부위가 왜 중요하냐고요? 오래 앉아 계시거나
같은 자세로 오래 서 있는 일이 많으면 이 고관절 옆 근막이 뻣뻣하게 굳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골반이 틀어지고 그 틀어진 골반을 중심으로 허리가 휘게 됩니다. 결국 허리 통증이 시작되는 겁니다. 예전에 박영수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올해 81세, 허리 통증 때문에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주무셨어요. 병원에서는 척추관 협착증이라며 수술을 권했습니다. 선생님, 수술 말고는 방법이 없다는데요. 이 나이에 수술 받는 것도 무섭고요. 그 말씀에 제가 자세히 진찰을 해봤습니다. 놀랍게도 허리 자체보다는 고관절 옆 근막이 딱딱하게 굳어 있는 게 문제였습니다. 양쪽 골반도 기울어져 있었고요. 허리 디스크가 아니라 골반이 허리를 잡아당기고 있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자 어르신은 놀라면서도 조금은 안도하셨어요. 그래서 알려드렸습니다. 아주 간단한 방법입니다. 침대나 바닥에 편하게 누우세요. 무릎은 살짝 구부리고 두 발을 바닥에 붙입니다. 그 상태에서 손을 엉덩이 옆 골반뼈 바깥쪽에 올려보세요. 거기 누르면 살짝 아프고 딱딱한 멍울 같은 부분이 느껴지실 겁니다. 그 자리가 바로 오늘 푸셔야 할 핵심 포인트입니다. 양손 손끝으로 그 부분을 지그시 눌러주세요. 그리고 작게 원을 그리듯 천천히 마사지해 줍니다. 딱딱한 멍울이 점점 풀릴 때까지 하루 이내지 3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좌우 번갈아가며 하시면 더 좋습니다. 너무 세게 누르지 마시고요. 아, 여기가 딱 그 자리구나 싶을 정도만 자극 주시면 됩니다. 처음엔 묘하게 아프면서 시원한 느낌이 들 겁니다. 박영수 어르신은 이 방법을 일주일 실천하신 후 밤에 통증 없이 처음으로 푹 주무셨다고 하셨습니다. 2주 후엔 아침에 허리를 곧게 펴고 일어날 수 있었고 한 달 뒤엔 등산로 초입까지 가볍게 산책하러 다니실 정도가 되셨습니다. 선생님, 수술 안 하길 정말 잘했어요. 이 간단한 마사지로 제 인생이 달라졌어요. 그 말씀이 아직도 귀에 남습니다. 고관절 옆 근막은 놓치기 쉬운 부위지만 제대로 풀어주면 허리 디스크나 척추 협착증처럼 심각한 통증도 놀라울 만큼 줄어듭니다. 혹시 지금 이 글을 보시는 분 중 허리가 뻣뻣하고 앉았다 일어설 때 엉덩이 옆이 찌릿하다면 그 자리를 직접 한번 눌러보세요. 그게 바로 지금 여러분의 통증을 일으키는 진짜 원인일 수 있습니다. 이제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 진료 인생 중 가장 뭉클하고 또 잊을 수 없는 환자입니다. 지금도 그 생각하면 목이 메일 때가 있습니다. 74세 박영자 할머니. 5해 전부터 허리랑 무릎 통증이 너무 심해져서 지팡이를 짚고도 제대로 걷지 못하셨습니다. 몇 달 전엔 결국 전동 휠체어를 타고 진료소까지 오셨어요. 무릎은 아프고 허리는 휘어지고 밤에도 잠을 못 자시고 기운은 날마다 빠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 골목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전동 휠체어가 좁은 길목에서 멈추질 않아서 벽에 심하게 부딪히셨고 팔까지 골절되셨어요. 병원에서는 그 사고 이후 이렇게 말씀드렸다죠. 이제는 휠체어도 위험합니다. 가능하면 외출은 삼가시고 집 안에서만 생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말을 들으시고 할머니는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선생님, 저 이제부턴 죽을 때까지 집에만 갇혀 살아야 하나 봐요. 이렇게 살다 가야 하나 봐요. 너무 답답하고 숨이 막힙니다. 저는 조용히 할머니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할머니, 아직 안 늦었습니다. 저만 믿고 제가 하라는 대로만 꾸준히 해보세요. 진짜 효과가 없으면 그때 다시 생각하셔도 돼요. 그날부터 박영자 할머니는 제가 알려드린 발바닥, 종아리, 고관절 마사지 하루에 딱 3분씩 꾸준히 실천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남편분이 도와주시기도 하고 팔을 다치신 날엔 한 손으로라도 열심히 하셨죠.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을 무렵 할머니는 다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오셨지만 표정은 확실히 달라져 있었어요. 선생님, 오늘 아침엔 허리가 덜 아팠어요. 진짜로 조금 편해졌어요. 처음엔 반신반의했는데
뭐가 좀 풀린 것 같아요. 2주가 되던 날엔 집 앞 마당을 지팡이 없이 걷기 시작하셨고 3주쯤 지나서는 마을 슈퍼까지 천천히 혼자 걸어가셨습니다. 마을 분들이 다들 놀라서 물었답니다. 영자 씨, 어떻게 된 거예요? 갑자기 멀쩡해졌네. 그리고 한 달 뒤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박영자 할머니가 30년 만에 자전거를 다시 타신 겁니다. 무릎이 아파 페달도 못 돌리던 분이, 허리 통증이 심해 손잡이도 못 잡던 분이 자전거를 타고 동네를 한 바퀴 도셨다니 그걸 보던 이웃분들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지금은 약도 절반으로 줄이셨고 전동 휠체어는 창고에 들어갔습니다. 아침마다 자전거 타고 시장도 다녀오시고 가끔은 텃밭도 혼자 돌보십니다. 선생님, 이 3분 마사지 아니었으면 전 평생 방 안에 갇혀 살 뻔했어요. 이제 다시 사람답게 살 수 있게 됐어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할머니의 등을 조용히 두드렸습니다. 이건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누구나 가능하신 변화입니다. 단 3분, 단 3일. 그 시작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낸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선생님, 마사지를 했는데도 크게 달라진 게 없어요.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그럴 땐 저는 이렇게 여쭤봅니다. 혹시 식사하시고 바로 하셨나요? 마사지 후에 물은 충분히 드셨나요? 밤에 주무시기 전에 뭐 드셨는지 기억나세요? 우리 몸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치료 효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이 3분 마사지를 더 효과적으로 만드는 꿀팁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식사 직후는 피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마사지는 순환을 도와주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밥을 먹고 나면 몸의 피는 대부분 위장 쪽으로 몰립니다. 그 상태에서 마사지를 하면 효과가 분산되고 부담만 생깁니다. 최소한 식사 후 1시간은 지나고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 시간이면 소화가 어느 정도 진행되어 몸이 순환 자극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마사지 후 따뜻한 물 한 컵을 꼭 드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마사지로 근막이 풀리면 그동안 갇혀있던 노폐물과 염증 찌꺼기들이 피부 아래로 빠져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수분이 부족하면 그 노폐물들이 다시 몸속 어딘가에 쌓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물 마시는 걸 소홀히 하세요. 하지만 이때는 꼭 드셔야 합니다. 미지근한 물이나 따뜻한 보리차 한 컵이면 충분합니다. 뜨끈한 물이 들어가면 혈관이 확장되고 마사지 효과도 2배가 됩니다. 세 번째는 자기 전 단백질을 꼭 챙기시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근육이 그냥 회복되는 줄 아시지만 몸은 재료가 있어야 다시 만들어집니다. 하루 종일 활동한 후 잠드는 시간은 몸이 스스로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그때 단백질이 부족하면 아무리 마사지를 해도 회복 속도가 느려집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권해드립니다. 저녁 식사 후 삶은 달걀 1개. 부담 없고 간편하게 단백질 보충이 되는 가장 좋은 선택입니다. 계란 하나만으로도 무릎, 연골, 허리 인대 회복 속도가 달라집니다. 정리해 볼까요? 첫째, 식사 직후 피하고 최소 1시간 후에 마사지할 것. 둘째, 마사지 후 반드시 따뜻한 물 한 잔 마실 것. 셋째, 자기 전 삶은 달걀 1개 섭취할 것. 이 3가지만 지키셔도 지금까지 하신 마사지가 더 빠르고 더 깊게 효과를 냅니다. 실제로 이 3가지를 같이 실천하신 분들의 회복 속도가 거의 2배 이상 빠른 걸 저는 수없이 확인했습니다. 이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법 어렵지 않았죠?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까? 이건 아주 간단한 3분 루틴 단 3가지 동작입니다. 하지만 그 효과는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첫 번째, 발바닥 아치 마사지. 골프공을 발바닥 중앙에 놓고 앞뒤로 굴려주세요. 그 안에 허리와 척추로 이어지는 신경 말단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곳이 막히면 아무리 무릎이나 허리를 치료해도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종아리 정중앙 지압. 무릎 뒤쪽에서 발목 사이,
딱 중간 지점을 손가락 2개로 꾹꾹 눌러주세요. 딱딱한 곳이 느껴지면 그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종아리가 굳으면 무릎 관절을 당기고 결국 허리까지 영향을 줍니다. 세 번째, 고관절 옆 근막 마사지. 엉덩이 옆 바지 주머니 위치쯤 되는 그곳을 누워서 지그시 눌러주세요. 딱딱한 몽울이 느껴진다면 그게 문제 부위입니다. 이걸 풀면 골반이 바로 잡히고 허리에 쏠린 압력이 줄어듭니다. 하루 3분 앉아서 또는 누워서 TV 보시면서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효과를 높이기 위한 3가지 실천 팁 기억나시죠? 하나, 식사 직후는 피하시고. 둘, 마사지 후에는 따뜻한 물 1컵 꼭 드시고. 셋, 자기 전엔 삶은 달걀 하나 드세요. 이 간단한 습관이 10년, 20년 끌어온 통증을 바꿔줄 수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지금은 늦었어요. 이미 망가졌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 회복하려는 힘을 아직도 갖고 있습니다. 단지 방향을 몰랐을 뿐입니다. 그 방향을 오늘 제가 알려드린 겁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수술을 먼저 고민하지 마십시오. 내 몸을 믿고 한 번만 스스로 돌봐보세요. 딱 3일 이 루틴을 해보신 뒤 정말 효과가 없다면 그때 가서 다시 판단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선생님, 덜 아파요. 허리가 안 뻣뻣해졌어요. 계단 내려갈 때 이제 겁 안 나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하루에도 몇 분씩 제 진료소를 다녀가십니다. 그분들은 특별한 분들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똑같이 아팠고 두려워했고 그저 한 번만 해보자는 마음으로 시작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도 오늘 이 영상 보신 이 순간부터 단 3분 여러분의 몸에게 시간을 한번 선물해 주세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 긴 시간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이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지금 바로 한번 실천해 보세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어렵지도 않습니다. 단 3분 발을 굴리고 종아리를 눌러보고 엉덩이 옆을 지그시 문질러 보는 것. 그게 전부입니다. 하지만 그 작고 단순한 행동이 당신의 내일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한 발 더 가볍게, 한 걸음 더 편안하게 침대에서 일어나 허리를 펴는 그 순간, 오늘은 좀 다르네? 이 작은 놀라움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여러분께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을 그냥 보지만 마시고 한 분이라도 더 허리와 무릎 통증으로 힘들어하는 분에게 공유해 주세요. 수술 고민하고 있는 친구, 진통제에 지친 부모님, 다시 걷고 싶은 누군가에게 이 영상이 닿을 수 있도록요. 그리고요, 은빛지의 채널에서는 이런 시니어 맞춤 건강 정보와 회복 사례들을 쉽고 편안하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하지만 이 채널을 통해 얻는 정보는 병원에서도 알려주지 않는 실전 지혜입니다. 오늘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당신의 100세 건강을 위한 첫 발걸음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또 다른 통증의 비밀과 그 해결 방법을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한 걸음, 은빛지혜가 늘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